솔로우의 성장. 솔로우 경제에서의 성장. 멜서스가 살았던 시대는 농업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노동만이 유일한 생선 요소라고 가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에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나 다른 생산 요소들도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추가적인 생산 요소를 도입해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솔로우의 성장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까지 포함된 게 뭐예요? 솔로우의 성장 모형이야. 멜서스의 성장 모형은 노동만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LK가 독립변수죠. 계속. 이렇게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멜서스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자본이 축적되어 더 많은 양의 자본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해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 나오는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축적되어 더 많은 자본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해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주어져 있을 때 자본을 더 늘려 투입하면 더욱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자 1인당의 상품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경제를 솔로우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상품의 총 생산량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생산 함수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고 한다. 노동과 자본의 함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생산 함수를 앞서의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총 생산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자본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노동 투입량과 상품의 총 생산량 사이의 관계만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총 생산 곡선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 투입량이 K0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총 생산량은 Y는 F가 되는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L과 Y의 관계를 그림으로 옮기면 총 생산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자본 투입량이 달라짐에 따라 각기 다른 총 생산 곡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자본 투입량에 따라 총 생산 곡선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0, AP1, AP2, AP3 요게 자본 투입량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뭐를 또 볼 수가 있냐면 이 증가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본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본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총 생산 곡선들을 얻게 된다. 자본 투입량이 K0에서 K1, K2, K3로 늘어난다고 할 때 투입량의 증가폭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된다고 하자. 그림에서 보는 AP 곡선은 자본 투입량이 K0로 주어져 있을 때의 총 생산 곡선을 뜻한다. 투입량의 증가폭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투입량은 일정한데 그런데 Y, 생산량은 어떠냐 이거죠. 생산량은 체감적 증가를 한다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자본 투입량이 K0에서 K1으로 늘어난다면 종전과 같은 양의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상품 생산량이 더 커진다. 계속 Y0에서 Y1, Y2, Y3로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본 투입량의 증가로 인해 노동 투입량이 L0일 때 상품 생산량이 Y0에서 Y1으로 늘어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자본 투입량이 K1일 때의 총 생산 곡선 AP1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P0의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에는 자본 투입량이 K2,
K3로 늘어남에 따라 총 생산 곡선이 한층 더 위쪽으로 이동해 AP2, AP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자본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 본 예에 따르면 자본 투입량이 K0에서 K1으로 늘어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L0, Y0 나누기 L0에서 Y0 나누기 L0에서 Y0 나누기 Y1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감으로써 지속적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된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자본도 수학체감의 법칙이 있으니까. 솔로우의 경제 성장이 궁극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의 경우에도 한계 생산 체험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자본 투입량이 일정한 폭으로 늘어날 때 총 생산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폭이 점차 작아지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요거를 그리면서 요게 작아지고 있다는 거. 그럼 요게 한계의 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 총 생산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폭이 작아짐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폭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체감적 증가를 한다는 거죠. 체감적 증가. 그래서 결국 자본 축적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더 이상 커지기 힘든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솔로우 경제는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하는 멜서스 경제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를 균제 상태라고 부른다. 아까는 정체 상태였고 지금 뭐요? 균제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멜서스 경제와 다른 점은 멜서스 경제의 정체 사태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 두 상태에서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자, 이거는 추론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멜서스 경제의 정체 상태는 멜서스 경제의 정체 상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이 가능한 상태임에 비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 솔로우 경제의 균제 상태는 이보다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수준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을 가지고 공부하면 수능 특강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10회독을 하면 뭐하냐고. 머릿속에 정리돼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10회독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수능에서 비슷한 지문이 나왔어. 10회독을 했는데 요만큼만 기억이 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제대로 공부하면 이만큼을 기억난 상태에서 물개 푼다는 거죠. 자, 솔로 모형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특의 잘못된 거가 뭐냐면 1인당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1인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투자하고 감가상각으로 돼 있다는 거고, 그러면 1인당 감가상각하고 1인당 투자에 요 그림이 하나 더 그려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정률, 그러니까 즉 100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으면 10%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면 10억이 줄어드는 거고, 즉 옛날에는 100억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본량이 줄어드는 거야. 100억에서 10억으로. 1000억이었으면 1000억에서 900억으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K는 그대로 있는데 감가상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균질 상태 여기가 되면은 줄어드는 거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계속 일치하고 있다. 요 정도에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을 수업 시간에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는 1인당 자본량은 L분의 K, 1인당 소득은 L분의 Y인데 1인당 투자는 저축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 세이빙. 저축인데 저축률이 높아져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투자가 나오는 거고, 투자가 나와야 자본량이 늘어난다. K가. 그러니까 I가 늘어나야 K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제 상태는 1인당 투자와 자본의 감가상각의 규전을.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는 역할, 투자는 자본을 늘리는 역할. 그게 일치하는 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균제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균제 상태가 일어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자본량이 늘어나지 않고 자본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1인당 소득도 안정적으로 바뀐다. 그럼 이 균제 상태와 정체 상태의 차이는 둘 다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정체 상태는 최소 생계비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는 거고 균제 상태는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빠진 거죠? 기술 진보라는 게 빠졌죠. 기술 진보는 양적이 아니고 질적인 거여서 기술 진보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수학 체감의 법칙을 받지 않는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체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된다. 즉 메서스에서는 노동, 솔로에서는 노동과 자본. 그 다음 단계는 뭐야? 기술 진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K스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축률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 알고 나면,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 이 수특에서, 그러니까 멜서스 개념, 2번 솔로 개념, 4번 감가상각 개념, 멜서스에서 정체 상태, 균제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 진보까지 가주면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릴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들은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